만약 단 30분 만에 서울 하늘 위로 포탄 50만 발이 쏟아진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무너질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단 18초 만에 그 위협을 지워버렸습니다. 미사일도, 포탄도, 드론도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나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세계를 경악시킨 방어력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전쟁이 나도 끝까지 살아남을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큰 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리버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군사방어 기술 분야에 몸담아왔으며 현재는 나토 군사기술자문관 출신의 민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얼마나 큰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현실을 공유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장사정포 약 1만 3천 문이 서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섭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무려 2,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대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한이 전면적인 포격을 감행한다면 그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수천 발의 포탄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요격한다는 것일까?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국제 군사 포럼에서도 이 질문은 늘 회자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위협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가?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해 경이로움과 함께 직접적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미친 방어력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랫동안 일정한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라, 삼성과 현대, 반도체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군사기술만큼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며 미군의 보호 아래 안정된 안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한 비공개 기술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또 하나의 기술 보고서를 읽고 간단한 평가 의견만 전달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란 게 기존 미군 장비의 변형 수준일 거라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회의장에서 전달받은 한국의 KAMD 기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기술 선언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사기술을 평생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도 장사정포 요격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조용히 꺼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곧장 독일 출신의 기술 분석관에게 손을 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요? 검증된 실험 데이터가 맞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솔직히 제 직업적인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계 방어 기술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30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 보고서가 제 손에 전달되었고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수치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러오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사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결의이자 진화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총 3단계 방어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고 핵심 부품의 95% 이상이 독자 생산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95% 국산화율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자급자족의 수준이 아닙니다. 외교적 제재도, 공급망 단절도, 그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수십 개국을 다니며 기술 자문을 해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얕은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의지가 만든 결과이며 저는 그 의지를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에서만 이 놀라운 방어 체계를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책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휴가를 내고 2024년 1월 초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꾸만 그 보고서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도시를 그 무수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던 그날, 창밖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아파트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눈부시게 정돈된 거리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상 뒤에 누군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방패가 되어 서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국방부 국제협력실의 김 과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정중하게 맞아주셨지만 동시에 약간 긴장하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NATO 출신의 외국 전문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낯선 언어와 낯선 도시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긴장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김 과장님은 서서히 마음을 여셨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를 천천히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잠시 떨구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도록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실제 군사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기술 전문가이기 이전에 그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묵직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터가 꺼진 어두운 회의실. 브리핑이 시작되자 3차원 지도가 정면 스크린에 떠올랐고 장교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52km입니다. 장사정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 즉, 수도권 대부분이 북한의 포격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목을 조이는 듯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직접 걸었던 거리, 수많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길,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들. 그 모두가 1만 3천 문의 포신 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현실감 넘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전면 포격이 시작된다면 단 30분 만에 최대 50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정말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5만 발도 아니고 50만 발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군사기술을 오래 연구해왔기에 이 수치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이런 포탄들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높게 날아오고 탐지부터 요격까지 510분의 시간이 있지만 장사정포 포탄은 불과 30초. 늦어도 1분 안에 요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도 수백,
수천 발을 동시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단순한 미사일 한두 발이 아니라 수만 발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절망적인 조건을 가진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저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정말 깊고 무거운 의문을 가슴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충남 태안 해안의 군사기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벽이 채 밝지 않은 시각, 기지 내부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 장병들이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며 각자의 임무를 차분하게 수행하고 있었지요. 저를 안내한 김 대령께서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 동시 포격을 가정한 것입니다. 총 24발의 모의 표적이 다양한 각도, 속도, 고도로 날아올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시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현실적인 설정일까 아니면 연출된 장면일까? 하지만 곧 모든 의심이 산산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되자 지휘 통제실에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고 불과 몇 초 만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이를 포착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2초 인공지능 기반 지휘 시스템이 목표의 위협도를 계산했고 7초 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앙 스크린에서 파란 점이 빨간 점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고 18초 후 거대한 섬광이 스크린 한복판에 터졌습니다. 명중입니다. 지휘 통제실 내부에서 잠시 울려 퍼진 탄성. 그리고 다시 정적.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의 표적이 연속으로 날아들었고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특히 1번째와 12번째 표적은 고의적으로 3초 차이로 거의 동일한 비행 궤도로 발사되었는데 KAMD 시스템은 두 목표를 완벽히 분리해 인식하고 각각 다른 요격 미사일로 동시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의 온몸에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한 도구가 아닌 우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4발 중 23발이 명중. 96%의 실전 요격률. 실패한 한 발은 사전에 계획된 통과 시나리오였습니다. 김 대령께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유사훈련 80회 이상의 평균 요격률은 94%입니다. 세계 그 어떤 방어 시스템보다도 높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기술로 실현된 나라라는 것을요. 그날 훈련이 끝나고 저는 곧장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 LAAMD 시스템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박사님 한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손에 흰 장갑을 낀 채 실험동의 문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보실 장비는 대한민국이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하늘 아래 최후의 요새입니다. 저희는 이걸 전 세계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시스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이름 모를 미사일들과 레이더 시스템, 드론 형태의 비행체들까지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장비의 모음이 아니라 마치 과학과 철학 의지가 한데 얽힌 미래의 건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사님께서 벽면에 디지털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존의 KAMD는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초점을 맞췄지만 LAAMD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낮은 위협들 소형 드론, 스텔스 무인기, 다연장 로켓,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기술의 수직 상승이라는 개념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요격 미사일의 새로운 개념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목표에 하나의 요격 미사일이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LAAMD는 하나의 모함 미사일이 공중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소형 탄두로 분리되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제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험 영상에서 보았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12초 전 발사된 한 발의 미사일이 불꽃을 그리며 상승하고 공중에서 마치 불꽃놀이처럼 분리되며 8개의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8개의 표적이 하늘에서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는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만든다는 대한민국의 집단적 염원과 신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2028년 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하늘 위협에 완전 대응 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을 저는 그날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또 하나의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국의 기술을 생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서둘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자국의 자존심이라 여겨졌던 아이언돔의 한계를 인정하며 한국의 LAAMD 시스템과의 기술 협력을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한국 사회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미사일이나 방어 기술이라 하면 일부 군인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젊은이들이 방산기술 관련 뉴스를 토론하고 대학 게시판에는 미사일 개발, 항공우주, 전자전 시스템 등과 관련된 진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한민국 최고 학부의 최우수 인재들이 더 이상 해외 기업 취업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진로가 아니라 역사와 책임감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대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레이더 개발에, LG는 AI 통제 시스템 고도화에, 현대중공업은 초정밀 미사일 제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이 모든 산업이 민간과 군사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의 기술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산업이나 외교의 성과를 넘어 국민들의 심리 구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불안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연구원들과 젊은 군인들의 땀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성남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막 떠나온 도시, 서울은 아직 어슴푸레한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과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의 단지 건물이나 도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국민들의 자존감, 그들의 자녀를 지키겠다는 결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을 방문할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기술 수입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 그리고 그 기술로 자신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강국입니다. 한국의 KAMD와 LAAMD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결정체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술이 단지 전자회로나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들의 염원과 사랑,
두려움과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집단적 감정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나토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단 4단어로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래를 지키는 나라.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전 세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술과 정신의 리더 국가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